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2022년 새해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운동이나 금연 같은 새해 결심이 오늘쯤이면 아마도 흐지부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다시 생각해도 꼭 필요하다면 작심삼일의 고비 잘 넘기셔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여의도만큼 태양광 쓰레기가 쌓인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강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등 설치는 서둘렀는데 막상 재활용 제도 도입은 뒷전이다. 그래서요, 11년 뒤 폐묘들 3만 톤 쏟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요, 쓰레기가 쌓이는 거는 예정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1야당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탓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발 선대위 쇄신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어제 밤에요 입장을 좀 냈죠. 하루 종일 사실 입장이 없었고요. 기자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부족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지금의 혼란상에 대한 전체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최선의 노력 모습 보여야 윤 후보에도 개편 미리 논의 안 했다. 이 얘기를 꺼냈어요. 본인이요 어제 낮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에서 개편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뭔가 달라지겠다 얘기했는데 그 달라지겠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발언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겁니다. 윤 후보에게도 개편 미리 논의 안 했다. 이게 또 어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첫 사망. 정부는요,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서 방역 전략 개편을 한다.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요 90대 환자인데요. 사망을 하셨고요. 코로나 해외 유입 70%가 오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델타가 우세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책 월북자. 깜짝 놀랐죠. 새해 첫날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도대체 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파악을 해본 결과입니다. 2년 전에 같은 수법으로 철책 귀순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철책 월북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기계체조 경력 30대 남성으로 확인. 그럼 전방 경계에 의해서 탈북민 관리도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월 4일 화요일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4차 접종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스터샷 굉장히 공고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백신 패스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식당 같은 데 들을 때 부스터샷 안 맞으신 분들 그리고 유효기간 지나신 분은요. 딩동하고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접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접종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혼란입니다. 짐작하시겠죠? 어디가 지금 이런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요. 굉장히 무슨 일이 많았어요. 언론들도요. 그 내용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결론은 밤 늦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실명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초에 당원 게시판을 잠정 폐쇄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다시 게시판을 연 겁니다. 다만 실명제를 적용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뒷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요즘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끝까지 간다. 단일화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방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어제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초까지 2차 접종을 끝내신 분들은요. 6개월이 지나서 어제부터 2차까지만 맞으신 분들은요. 식당 가실 때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안 맞았을 경우에는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식당 앞에 늘어선 줄, 딩동 소리에 어르신 발길을 돌리곤 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역 패스 유효기간제 적용 첫날 모습인데요. 작년 7월 6일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작년 7월 6일 그 전에 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간 만료된 인식기서 경고음이 나온다. 40만여 명 다중실어 주의를 못했다. 그리고 안내받고 정보 갱신하느라. 그러니까 이걸 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앱을 갱신을 안 하면 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담겨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임신부 설 명절에 마트도 못 가나요?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불만이 좀 나오고 있다. 지금 대형마트 백화점에 적용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분들 가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출산 앞두고 접종 미룬 사례가 꽤 많은데 유효기간 적용 첫날 그리고 오류까지 나왔다. 그리고 오류 중에는 180일, 6개월 안 지났는데 딩동 소리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은 항상 불만, 지적 이런 게 나오게 마련이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QR코드 좀 부탁드릴게요. 접종 완료자입니다.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 마트 같은 데서 이게 출입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미접종자가 못 가게 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3차 접종자가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 내지 유효기간 만료로 안내될 수 있고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앱 업데이트와 접종 정보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백신 패스 유효기간제는 이게 부스터샷, 3차 접종을 좀 정부가 강하게 공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조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부스터샷 안 맞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특정 장소 가기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4차 접종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부 면역 저하자 100만 명 내달부터 4차 접종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대상은 아니고요. 면역 저하자 대상인데 여기 보면 백혈병, 암, 장기 이식 환자 등 대상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병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접종을 꺼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 대상으로 4차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문가들은요. 3차로도 면역력 지금 상태로 안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 4차는 빠르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특보께요. 일단 지금 3차 접종에 대해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요. 근데 지금 4차 얘기가 나와요. 그럼 4차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건 어떻게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니까 어떤 장소에서 몇 차까지 접종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안 맞은 사람은 출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차 접종을 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물론 방역 당국이 하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3차까지 이제 맞았는데 예.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당장 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몇 예. 년을 더 갈지. 그러면 3차까지 맞은 저도 4차도 맞아야 되고 5차도 맞아야 되고 또 그럼 이게 이른바 N차 접종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예. 다 못 맞은 경우 기간이 지나거나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행정적인 규제를 받게 되니까 예. 결론적으로 어디를 가거나 할 때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예. 있지 않도록 그런 점에 더 면밀하게 행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에 대해서 약간 집단 소송도 제기가 된 상태거든요. 소송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강제를 하냐에 대한 뭐 불만 표시도 있어서 그런 보도까지 좀 있었습니다. 한민수 부단장께서는 지금 이제 3차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3차 접종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두면서. 근데 4차까지 접종하면 이것도 또 방역 패스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참 정부 당국도 그렇고 방역 예. 당국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저도 어제 여의도에 식당을 가보니까요. 예. 상당히 줄이 더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사실 이걸 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예, 맞습니다. 예. 소리도 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소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나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또 확인하는데 어떤 여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그런데 이 면역 저하자 100만 명 4차 접종은 저분들은 실제로 항체가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100만 명은 4차 접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아마 우리 방역 당국도 전문가 일부에서는 3차에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예.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산부랄지 예. 제 주변에도 그 가족력 때문에 접종을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상황 때문에 맞을 수 없게 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식당을 제대로 출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백신을 맞고 하는 거는 다들 뭐 위험 부담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공동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또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보면 이게 좀 전에 유인석 특보도 얘기했지만은 맞은 사람들에게는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쪽으로 가고 불가피하게 못 만든 분들을 규제를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규제는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벌써 2년이 됐지만 이 코로나가 계속 또 이어진다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니 혼밥은 되면서 왜 혼장은 못 가? 혼장이 이제 혼자서 쇼핑 본다는 거잖아요. 그건 또 왜 못하게 합니까? 뭐 이런 불만까지 나와서 계속 무슨 이의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가 매일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루는 기사가. 오늘도 역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별로 좀 관심을 기울인 것 같지는 않아요. 기사는 많이 나오고 지적은 많은데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